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소식이고요. 100여년 만에 최장기 하락에도 좀처럼 꿈쩍 않던 내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 반등이 임박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흐름에 비추어 앞으로 최소 3개월 동안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5에서 20% 수준의 반등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임원진 매수가 두드러지고 내부자 집단 매수 형태가 관측되는 등 내부자 거래 동향이 시장 반등에 무게를 싣는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연준이 물가 압력 측정치로 주로 사용하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물가 지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가 상승을 하였고요. 이는 과거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것으로 3월 5.2% 비해 낮아졌습니다.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에 반해 연준은 물가 압력이 완화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요. 그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와 경기 침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증시의 큰 폭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부자들의 움직임과 그동안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동반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다시 상승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0에서 22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 별 탈 없이 지나간다면 월요일장에서도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장중에 정말 섬뜩하게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대 지수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와 다르게 장 마지막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플러스 4.98%가 상승을 한 19.83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30%가 하락을 한 19.77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의 흐름과 같이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으며 어제의 최고점은 19.88이었습니다. 어제 저걸 보면서 20불 라인 넘어라 간절히 기도를 하였었는데 결국엔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일선과 2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최대한 얇은 구름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0일선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증시가 도와준다면 다음 주 내로 60일선도 돌파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은 요즘 추세로 봐서는 한 번은 튕겨져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확인을 한 후에 2, 3거래일 정도 지나서 돌파를 이제 서서히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지켜봐야 할 부분은요. 60일선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구름대를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 같고요.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22불에서 26불 사이에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이 두터운 매물대가 자칫하면 하방 압력으로 가해줄 수 있는 걱정은 한 번은 해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서면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홀딩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던 트레이더들은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추세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구름대 역시 돌파를 함과 동시에 저 두터운 매물대를 뛰어넘어야만 이제는 20불 라인에 안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RSI 보시면 이제 70 구간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60일선을 강하게 한번 뚫어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70을 넘어가야 하는 구간이 나와야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월달도 2거래일 남았고요. 이제 6월달이 다가오는데 6월달의 목표는 20불 라인을 꼭 안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플러스 7.83%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한 달 동안 9.74%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3개월 구간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모습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날짜로 13F 공시입니다. 지난번 602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었고요. 71.70%의 점유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604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퍼센테이지 역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시의 자금이 점차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비중을 여태까지 줄였던 기관들의 유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기관의 점유율이 한 75%는 기관 점유율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루시드 에어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딜리버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듣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길에서 포착이 된 장면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스튜디오도 곧 오픈 예정이겠고 사우디에서의 관심이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기후로 인해서 루시드의 배터리 효율성을 꼭 증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구입할 7가지 베스트 오토 주식을 살펴보면요. 루시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비안이 이번에는 빠진 것은 약간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루시드는 성장통을 겪고 있고요.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훌륭한 진입점이 될 수가 있겠고 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은 루시드 에어 차량의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사우디에서의 10만 대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예상치 못한 1117대의 리콜이 있었지만은 생산량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약간은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올해 12,000대에서 14,000대를 생산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이 정도 생산량이면 연말에는 대략적으로 13,000대 이상은 딜리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이던스 하향을 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던 만큼 올해는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서 루시드 AMP1 확장 공장 완공과 함께 주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날씨 정말 좋네요. 주말은요, 모든 걸 다 던져버리시고 힐링 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